우회전 해야 돼, 말아야 돼? 우회전 하다가 단속을 많이 하죠. 예, 우회전 할 때 빨간불에 일시정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다가 많이 잡힌답니다. 근데 운전자들이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아무도 없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데 그 지나가면 아까 일시정지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참 좋죠. 그런데 우리 그 빨간불에 무조건 대고 일시정지 안 하면 무조건 잡힌다. 일시정지 안 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다. 또는 보행자인데 그냥 지나가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어느 게 더 큰가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더 큰 거죠. 우회전 딱 했는데 보행자가 건너려는데 슉 지나가면 그게 더 나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경찰에서는 결국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차를 했어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면 여기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수도 있어요. 왜 빨간불? 좌회전 신호면 빨간불이잖아요. 예. 그런데 빨간불 무조건 대고 일시정지 했다가 그 다음에 우회전해야 된다. 여기 이쪽으로 좌회전이 때문에 보행자가 없는데 이때도 일시정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교통 경찰관들도요. 야, 저거 단속해야 돼 말아야 돼? 좀 헷갈리고 있답니다. 근데 원칙대로 하면 일시정지 해야 맞죠. 일시정지해서 여기서 지나간 차들이 방해되지 않게. 이건 원래 비보호 우회전이에요. 문제는 이거죠. 우회전하기 전에 여기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가면 안 돼요. 근데 경찰은 일시정지했다 가면 된다라고 그러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문제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조그만 골목이 있어요. 골목이 있고 중앙선이 있고 여기 횡단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에는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 차가 여기서 갈 수 있어 없어? 빨간불이면 못 가죠. 빨간불이 못 가지. 네. 근데 나 우회전인데 이런 차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보행자 여기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일시정지만 했다가 가도 된다는 거야. 이거 큰일 나요. 여기를 못 가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갈 수 없는 이 빨간불 때문에. 근데 경찰은 이걸 아니야 조심해서 가면 돼. 보행자 없으면 가도 돼. 근데 보행자 뛰어오잖아요. 녹색 신호에. 사고 나면 독박이에요, 독박. 이제는 일시정지에서 이것도 독박인 거 아닌 걸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까지 나오는데요. 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이 과하다, 아니다. 이미 충분히 3달 동안 그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이제부터 단속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차가 그냥 가네. 내가 멈추니까 씩 웃으면서 저분 애국인이래요. 예, 아이고. 저분요. 여기는 앞차는 그냥 가요. 여기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요. 빨간불 여기 자전거 횡단도예요. 그러나 자전거를 안 타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차가 불박차가 멈춰주니까 저 차가 끌고 가면서 고맙습니다. 씩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럴 때는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퇴근길에 유튜브 영상을 라디오처럼 듣기도 하고요. 또 쉴 때는 영상을 보기로 하고요. 조심해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양배됐더니 씩 웃으면서 기분 좋은 퇴근길로 기억됩니다. 이거요. 양보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챌린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양보가 아니라 의무죠. 이분께서 여기 다른 횡단보도가 다른 게요. 정지라고 되어 있어요. 바닥에도 정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정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가 있으면 여기 정지해야 돼요. 정지. 바닥에도 정지, 여기도 정지.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면 이게 지시 위반이에요. 신호 위반하고 똑같은 앞차는 지시 위반했습니다. 나는 정지라고 돼서 멈춘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의무입니다. 당연한 걸 멈췄더니 씨 고맙다 그러고 하시네요. 예. 이분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요.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찍은 영상은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어요. 그 영상 보시면은 우리랑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2017년도에 찍으신 거래요. 2017년에 일본에 가셨다가 찍으신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갑니다.
뭘 봐야 될까요? 여기 오토바이 섰다 가죠? 예, 또 자전거는 그냥 가네. 그 다음에 또 쓰죠? 네, 여기는 철길이네요. 철길 건널목. 여기에 정지선에 또 서요. 예, 그 다음 또 서요. 예, 이렇게 요 차 또 쓸 거예요. 또 서요. 예, 철길 건널목은 당연히 서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보행자 또 뛰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정지라는 표지판 노면 표시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우리도 일본처럼 좀 이게 생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앞에 차도 그냥 가요? 저러면 안 돼요? 정지.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다. 갑자기 빨간불에 푸드덕 튀어나와서도 그렇더라도 차가 잘못이다. 그렇게 보는 교통조사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인 듯합니다. 보행자 보호. 예, 보행자가 우선이다. 운전자도 내리면 보행자다. 그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보행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는, 그게 지나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박차는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정상적으로 나 녹색 신호 우회전할 수 있죠? 보니까 보행자 신호 켜 있네요.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요. 네, 학생들이 건너네요. 근데 4초 남았네요. 3초, 2초, 1초 뛴다. 그리고 이제 빨간불 바뀌어서 내가 가요.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경찰차가 쫓아와요. 나보고 쓰래요. 네, 뭐라고 그래요 경찰차가? 예. 뭐야? 나를 말하는 거야? 왜 단속됐을까요? 단속됐어요. 왜 단속됐을까요? 여기서 건너고 있는데 빨간불 바뀌었죠?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아직 여기 있는데, 아직 몇 발자국 남았는데, 근데 왜 갔어? 왜? 어린이 보호구에서 보행자를 보호했어야지. 보행자가 있잖아. 예. 그래서 단속당했어요.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범칙금이 12만 원이에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보행자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원래는 6만 원인데,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예요. 그래서 12만 원 내라는 거예요. 벌점도 10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20점. 그러니까 이분께서 변호사님 우회전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잘못이 있나요? 저 빨간불로 바뀐 거 보고 보행자 없어서 갔거든요. 평소에 잘 단속했어요. 제가 아니 횡단보도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면 건너던 보행자가 혹시 되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예, 그게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때만 횡단보도고요. 보행자 신호 빨간불 바뀌면 횡단보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아스팔트 쫙 깔아야 되는데 깔았다가 횡단보도 칠하고 깔았다가 횡단보도 칠하고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늬만 횡단보도예요. 그건 보호받는 보행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런 경우에도 빨간불인데도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야, 어떻게 될까요? 경찰청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경찰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 걸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우회전이 이렇게 한다. 자, 앞에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그냥 우회전할 수 있죠. 만약에 빨간불일 때는, 예, 앞에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된다. 이게 바뀐 거예요. 1월 22일부터 시행됐죠. 그런데
요거는 우회전하기 전이고요. 자, 우회전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횡단보도 두 개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려면 여기서 한 번 만나잖아요. 횡단보도를. 또 우회전한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만나잖아요. 첫 번째 여기는 녹색이면은 당연히 그냥 가면 되죠. 여기 빨간불. 저 차량 신호 녹색이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차량 신호 빨간불이면 일시 정지했다 가라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만나는 횡단보도. 여기 두 번째, 여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여기. 그런데 보행신호등에 녹색, 적색 여부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서라. 서라. 보행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 없으면 갈 수 있다. 근데 보행신호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 있으면 가지 말아라. 이게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에 내려보는 지침이에요. 아니 뭐 이런 지침이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서 제가 아니야. 저 경찰청 지침 잘못된 거야. 네,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경찰서에서 아이고, 네, 저희가 단속을 잘못했네요. 오손 처리하겠습니다. 범칙금 그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벌점 범칙금을 안 내는 걸 끝났어요. 이거 안 내도 되는 걸 끝났어요. 제가 이거를 경찰청에 제가 아는 분이 계셔서 아니 이거 이런 지침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통에 관련된 내 최고 책임자분을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런 지침이 있는데 이거 지침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빨간불로 바뀌면은 그거는 보행자가 아니니까 횡단보도가 아니니까 만약에 사고 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고. 예. 그래서 변호사님의 의견이 맞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지침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경찰관들도 있대요. 그래서 상당히 계급이 높은 분들끼리 이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 되면, 그럼 빨간불인데도,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보행자 있으면 가지 말아라?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잠깐 못했는데요. 개판됩니다. 어떤 개판이 될까요? 여기서요. 지금 이 학생들이 여기 지금 5초 남았죠? 가다가 4초, 3초, 2초, 1초, 빨간불. 가다가 요 중에 하나는 야 우리 심심한데 우리 좀 재밌게 놀아볼까? 이쪽으로 걸어요. 가다가 이쪽 거꾸로 오면은 그러면 모두 다 차렷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차렷. 또는 한 1초 남았을 때 보행자 신호 지금 1초 남았죠? 1초 남았을 때 누가 여기서 딱 한 발 들어와요. 딱 한 발 들어왔고 술 취한 사람이 건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려서 그래서 갈자로 왔다 갔다 빨간불이더라도 보행자 있으면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그러면 전부 다 차렷하라는 거예요. 가면 다 잡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이거 언제 방송했죠? 이 방송한 날을 보겠습니다. 3월 10일 날 방송했네요. 3월 10일 날 방송했습니다. 3월 10일 날 방송하고 그 무렵에 제가 경찰청의 높은 분하고 이 영상도 보내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까 그 지침도 보내드리고요. 근데 연구하겠습니다. 연구가 오래 걸렸어요. 지난 4월 18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지침 다시 내려보내겠습니다.
빨간불인데, 아니, 빨간불에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안 가는 거죠. 아무리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내 앞에 이렇게 오면 내가 멈추는 거 맞지요. 뻔히 보이는데. 근데 지금 건너가고, 다 건너갔어요. 자, 이제 없어요. 이미 저만큼 갔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내 앞에 없어요. 그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있었대요. 보행자는 보여야죠. 아니, 보행자는. 그거는 앞에, 여기 내가 이따가 가는데, 누가 다 뛰어들어왔다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좌우를 살피지 못한 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죠. 아, 이거 참 이렇게. 근데 그 지침을 이제 새롭게 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각 경찰서마다 그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무리 보행자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될 보행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빨간불에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저기서 건너는 무단횡단자가 보이면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회의를 거쳐갖고서 결정해야 될 만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변호사님이니까 그걸 바꿨죠.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바뀌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지침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제가 이걸 지난번에 방송했던 걸 왜 또 말씀드리냐면요. JTBC 한블리 우리 CP 총 그 PD 중에 치프 프로듀서요. 그 우리 CP랑 그저께 저녁 때 이제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아이템 관련해서. 근데 저한테 근데 변호사님 우회전 방법 관련해 갖고요. 이제 우회전 했어요. 우회전 했는데 그 횡단보도에 멈췄어요. 그래서 빨간불 바뀌었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거의 다 건너 한두 발짝 남았는데 그럼 끝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가도 되나요? 왜? 그거 헷갈려서요. 가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가면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5월 18일 날 JTBC 한블리에서 이거 방송할 겁니다.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있으면 가지 말으라고. 그런 그 지침. 그런 지침이 과연 왜 그런 지침 만들어졌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실 거예요. 녹색 신호 켜집니다. 횡단보도. 다른 차들이 기다려요. 그리고 차가 한 대 와요. 그러면 횡단보도 녹색 신호면 차는 빨간불이죠. 당연히 멈춰야죠. 근데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네, 신호 확인하고 건너는데 예. 다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녹색 신호 켜져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몇 초 남도 깜빡거리는 몇 초 남은 게 이제 보일 거예요. 자, 건너고 있는데 그냥 가요? 예. 여기 이제부터 이제 남은 잔여 시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럼 아까 여기 보행자 신호 켜진 거죠. 보행자 신호 보고 다른 차도 멈춰 있고 당연히 차 멈출 줄 아는데 그냥 가니까 기분이 나빠요. 이런 빵. 근데 발로 세게 찼나요? 예. 이분이 2019년도에 교통사고 나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2019년도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택시가 내 발을 밟았대요. 그래갖고 그때 발등이 이렇게 박살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요, 벌써 4년 됐지만 지금도 비가 오면 욱신욱신거린대요. 그때 차를 찾으러 가는 길인데요. 9살짜리 딸이 아빠 나도 갈래. 아니야. 비도 오는데 오지 마. 네. 만약 애기 데리고 같이 오다가 저렇게 팍 신호 위반하고 가는 차였으면 어찌 됐을까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세게 찬 것도 아니죠. 신호를 지켜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네, 보행자 신호에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1차례 차가 정차했고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요. 당연히 멈출 줄 알았죠. 근데 뭐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죠.
브레이크 안 밟지 않고 그냥 뒤로 너무 놀라서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차가 지나고 저도 갑자기 발이 올라갔는데요. 차주는 개를 안고 운전 중이었어요.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요. 감히 내 차를 발로 차! 하면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경찰이 발로 찬 이분을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답니다. 상대방은 27조 1항 범칙금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27조 1항에다 이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면서 신호 위반이죠. 네. 근데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인가?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2배예요. 벌점 범칙금 2배예요.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여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차는 2배 해봤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면 6만 원 10점. 신호 위반으로 치면 15점이죠. 그러니까 끽 해봤자 6만 원 15점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2배. 12만 원 30점이에요. 근데 나는 재물손괴죄로 형사 입건이 됐어요. 상대차 파손되었나요? 수리비 얼마인가요? 비가 왔었는데 제가 제 신발하고 부딪혀갖고 흙이 묻은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수리비 청구는 못 받았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충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가다가 발도 빨랐어요. 마치 태권도 할 때 발로 팍 차고 이렇게 하듯이. 어떤가요? 재물손괴죄. 그러면 찌그러졌으면 재물손괴죄고요. 안 찌그러졌으면 재물손괴 미수죄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담당 검사라면, 본인이 여러분들이 담당 검사라면 경찰에서 재물손괴죄 또는 재물손괴 미수죄로 송치돼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검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벌금형으로 때린다. 벌금형 약식 기소한다. 기소유예한다. 혐의 없음 처리한다. 투표 시작. 기소유예한다가 16%, 혐의 없음 처리한다가 84%. 우리 배 PD 같으면 뭐 할래요? 차를 더 혼내고 싶은데. 차를 더 혼내고 싶지, 그지? 근데 차를 혼낼 수 있는 거는 그게 최선이라니까. 벌점 범칙금 어린이 보호금 200이 그 최선이라니까. 이거는 이분이 발로 차는 그 상황을 다시 보면 정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차는 신용만 하려고 그러는데 실수했다. 엄청 발이 엄청 빨라요. 아니 난 그러지 마. 그러면서 그냥 경고의 의미로 에이씨 이거요. 난 그거만 하려고 그랬는데 차가 왜 거기서 또 빨리 안 가? 그래서 살짝 당한 거야. 난 그러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 차를 찰 의도가 없었다. 그렇게 진술해 보세요. 그러면 검사가 혐의 없음 못할 바 없겠죠? 결국 혐의 없음이냐 기소유예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그냥 아주 형식적인 잣대로만, 법의 잣대로만 한다고 그러면은 기소유예 쪽이겠죠. 근데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일반인들의 마음의 법?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들은 84%가 혐의 없음 처리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아지 안고 갔으면 그것도 또 처벌해야 돼. 그것도 또 범칙금 있어요. 해봤자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밖에 안 돼. 이른 아침에요. 6시 39분 돼 있네요. 저기에 사다리 차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건너편에서요. 새벽에 비도 오고 또 어스름할 때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사다리 차가 중앙선 건너편에서 중앙선이 있나요 없나요?
중앙선이 있나 없나 저 봐야 되겠네요. 이쪽에 길 왼쪽에 이쪽에 딱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이쪽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시겠습니다. 중앙선이 있네. 중앙선이 있어. 중앙선이 있어. 뭐예요? 여기 중앙선 넘어서 이게 뭐가 나와 있어요. 이만큼. 저게 뭘까요? 뭐에 부딪혔나요? 예. 내 차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를 때렸어요. 뭐가? 이렇게. 여기 사다리는 여기까지인데요. 사다리에다가 여기다가 이만큼 쇠를 더 댔어요. 그게 중앙선 넘어와 있어요. 저거 다시 한번 그림 보면은 요런 곳을 이제 요게 아니고요. 요거 네모. 저렇게 쇠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때렸는데요. 어떤가요? 저거 보일까요? 작업 중인 거 확인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유리 충격이 해서 깜짝 놀라보니까 아이고 앞유리 창하고 A필러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내려보니까 사다리차 바스켓에 긴 거 하려고 보다가 쇠 파이프 같은 거 연장해 놓았어요. 그게 중앙선 넘어서 1m가량 연장돼 있었습니다. 저기 버스도 다니는 길인데 사고 나자마자 사다리차 기사가 그제서 사다리를 쭉 올리고 고가를 세우네. 옆에다 이렇게. 아이고 사고 당시 거기 고가리라도 있었으면 또는 수시로 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신경 썼을 텐데 저는 그 얇은 거 그 쇠 파이프가 이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보험사를 불렀는 상대차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에서 뭐라 그러나요? 경찰에 아직 접수를 안 했나요? 예. 경찰에 아직 접수 안 했고. 다시 그 이후에 글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서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 지나가면서 요거. 와. 이렇게 딱딱한 게 어두운 저쪽 뒤에 차들도 있고 저 건물도 있고 저 보호색으로 보이겠어요? 이거를 빵 때리는 겁니다. 이제 올리네. 이제 올려. 샥 올리네. 야, 이제 올리네. 예. 아까는 여기 딱 여기 있었는데 사고 내가 쫙 올려요. 자, 계속해서 이분이 올리신 글 보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보험 접수를 안 해줬고요. 상대차가 특수 차량이라서 상대도 수리하겠다 그러면은 아이고 상대 잘못이 더 크다 하더라도 상대 수리가 더 많어. 그러니까 각자 처리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는 제가 잘못이 있나요? 저 안 보였는데요. 예. 제가 이것을 직접 청구권 행사하려고 경찰에 사고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저를 가해자라고 그러네요. 상대가 잘못됐지만은 그 차가 움직이지 않았잖아. 가만히 서 있는 걸 들이받았잖아. 들이받은 쪽이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고 나기 전에 바스켓 중앙선 넘어온 거 보셨나요? 높이는 어느 정도였나요? 흐린 날이었고요. 바스켓이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어 갖고요. 그리고 두께 5cm 정도 쇠 파이프, 색상도 어둡고 얇아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1m 정도 될까요? 1m? 난 이렇게 보는데 저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어떤가요? 경찰 말대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사다리차가 더 잘못이다. 사다리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경찰은 서 있는 차가 널 때린 거 아니잖아. 네가 서 있는 거 때렸잖아. 그럼 네가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예, 여러분들은 사다리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2%입니다. 사다리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 그러니까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8%, 사다리차 100%라는 의견이 92%인데요. 저게 어두운 흐린 날 어스름하고 그리고 뒤에 그 배경에 묻혀 저게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게 사다리차 100%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은 불박차도 조금 잘못이 한 20% 정도 있다고 볼 거냐 요 선택이지 저거를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나요? 아니 저거는 저 사다리차가 잘못해서
업무상 과실이잖아요. 작업을 잘못해갖고 업무상 과실치상이잖아요. 날 다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요? 야, 이건 아니 아무리 서 있는 차 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꽝 들이받았다. 그랬을 때 서 있는 차를 왜 들이받았어? 그런데 그 컴컴한 밤에요. 컴컴한 밤에 선행사고 나서 도로를 딱 가로막고 고속도로에 서 있어요. 가로등도 없어요. 들이받으면 경찰은 뭐라 그러냐면 서 있는 차를 왜 들이받아? 네가 가해 차량이야. 무슨 껌껌한 밤에 딱 그 저 주행차로에 또는 1차로에 시커먼 스텔스가 서 있으면 경우에 따라 100대 빵이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은 그럴 때 들이받은 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아, 참. 더 잘못 차가 가해 차량이죠. 움직였냐 움직이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 보험사에게 지금 각자 처리하자 아니 올시다라고 그러세요. 한문철 TV에 투표해보니까 사다리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2%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저 사다리차에서 차량을 운전 중인 건 아니고 차는 가만히 있고 사다리차 작업 중에 있었던 거죠. 저거요. 업무상 과실, 나 다쳤으면 업무상 과실치상. 예. 다치셨을 것 같은데요. 볼까요? 차만 망가졌나요? 저거 사람 다쳤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긴장해서 목하고 허리가 뻐근한 정도.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요. 진단서 첨부해서요. 상대 그 작업자 처벌해 달라고 그러세요. 빨간불에 신호대기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호대기 해야 되죠.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어요. 보행자도 없어도 멈춰야 돼요. 보행자들이 계속 건너갑니다. 아직 빨간불이에요. 보행자들은 다 건너갔어요. 옆에 오토바이가 한 대 왔네요. 얘 뭐야? 이런. 에이, 아프겠다. 번호판도 없대요, 오토바이에. 어려 보이는데요. 헬멧도 안 썼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거? 예. 후방 영상 볼까요? 저 뒤쪽에서 오토바이 오겠죠? 오토바이 한 대 오고, 또 한 대 왔는데, 아유, 왜 그, 에이.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오후에 신월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호대기 중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횡단보도에 단독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나이 어린 친구가 일명이 지그재그 하다가 아유 참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2023년 무슨 승용차 신형 긴급 제동 장치 앞에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예요. AEB 오토노머스 이머전시 브레이킹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장치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그냥 자동으로 막 브레이크 잡혀요. 가다가 긴급 제동 불량으로 인해서 주행하기 힘들고 무섭습니다. 애들이라 탔으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네, 스마트폰을 찍으신 건데요. 보시죠. 어떻게 되나요? 가다가 어이구 천천히 가다가 긴급제동. 아까 긴급제동이 써있죠 여기 긴급제동. 예, 이거 뭐 페달 블락스 볼 필요 없이 긴급제동. 아유 자꾸 내려가네. 보셨죠 여러분 긴급제동. 예. 불안해요. 또 긴급제동. 저 긴급제동 글씨가 써지는 거 보면은 내 긴급제동 맞네요. 이런. 지금 4번 했죠? 4번.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긴급제동이 몇 번 하나 그냥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 이거요. 2023년, 네, 제가 자동차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애들이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영상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촬영하신 건가요? 차가 가다가 긴급제동 계속해서 차를 진행시키면서 본인이 스마트폰 촬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승자가 촬영한 건가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차 운전 중에 긴급제동이 3, 4차례, 5번 걸렸네요. 겁이나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려고 제가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도 있었으니까, 앞에도 있었는데 이때부터 찍으신 거죠. 고객센터에서는 많이 놀라셨겠네요. 정비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다였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다든가 뒤에 차가 있었으면, 만약에 뒤에서 덤프트로 따라오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5천만이 넘는 차인데 운전하기 무섭습니다. 놀란 나머지 허리에 담까지 제 돈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저절로 긴급제동되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왜 계속 진행하면서 촬영했느냐? 댓글에 그런 글이 분명히 올라올 거거든요. 그게 이상해서 빨리 옆으로 세웠지. 왜 그걸 갖다가 취미생활하는데 왜 찍었어? 이거 쇼한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데 왜 계속해서 촬영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 후로 한 번 더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또 언제 발생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내일 바로 정비센터, 이렇게 어제 들어갔겠네요. 오늘 4월 25일이니까요. 정비센터 입고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주변에 차가 없었고요. 다른 운전자분들에게 알리고자 서서히 주행하면서 촬영했습니다. 갑자기 한분리가 생각났고요. 영상 올리는 목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요. 와, 이거 참 긴급제동장치가 이게 안전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지난번에 또 어떤 트럭 그런 게 있었죠. 가다가 이유 없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뒤에 또 금형이 팍 때려갖고, 금형도 망가졌네 안 망가졌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앞에 그 트럭 적지 않게 망가지고요.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요, 긴급제동 장치가 햇빛, 그림자 이런 것에 의해서도 작동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이고 참, 지금은 뭐에 의해서 작동됐을까요? 햇빛도 아닌 것 같고 그림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컴퓨터를 잘 못하셔서 아드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트레일러 컨테이너를 수송하십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가던 중에 계기판에 고장 코드가 빨간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졸음 쉼터에 들어가려는데 이 졸음 쉼터, 이 졸음 쉼터에 트레일러 큰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야 되겠고 휴게소까지는 한참 가야 되겠고, 졸음 쉼터가 있으면 휴게소까지는 보통 한 20-30km 정도 남아 있잖아요. 휴게소가 한 60km, 한 5-60km마다 하나씩 있다고 그러면 그 중간에 졸음 쉼터 하나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차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졸음 쉼터 여기서 이제 쭉 난 갓길, 거기 좀 넓어요. 거기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시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자, 졸음 쉼터는 자리가 없어서 그냥 여기는 안 되겠다. 저 진출로 좀 더 가서 넓은 데 가서 좀 더 가서 쭉 가서 옳지. 여기쯤 차 세우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내리실 거예요. 완벽하게 이 갓길이 넓어요. 공간이 이만큼이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이제 내리시는, 여기 문 열렸죠? 내리시려고 그러는데, 근데 뒤에서 오는 차가 저 차 왜 저런데? 아니 여기서요, 앞에 차는 잘 가는데 저 차는 여기를 뻔히 엄청 세게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내리시던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도
이거. 아버님도 꼬리뼈에 금이 가셨다든가. 예,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네요. 사람 내렸네? 저 뒤에서 오는 차에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저 사람 충격이 크니까. 아이고. 야. 저기 누워 있으면 어떡해? 옷이 색깔이 똑같나? 와. 큰일 날 뻔했네요. 네,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 차는 왜 저렇게 온 걸까요? 내가 문 열고 막 내리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점검하려고 문을 여는데 그래도 막 내리는 중이에요. 앞에 차 잘 갔어요. 저 차는 왜 여기로 왔을까요? 이거 왜 했을까요?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것 같죠?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으면 이렇게 와 엄청 세게 들이받았어요. 졸음운전으로 보이는 승용차가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쓰고 한참 있다 사고 난 거예요. 저 또한 조수석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떨어져서 꼬리뼈에 금이 가서 오주진단. 저 정도 큰 충격이 있는데 다행히 운전석 쪽으로 들이받지 않고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았어요. 예, 그래서 운전자는 여기저기 부러지기만 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우리 보험사는 아버님은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80%만 인정한대. 80대 20이라 그런데요. 그래서 분심위에 올리겠다 그런데요. 저희 트레일러가 완전히 폐차 수준이고요. 수리기간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짐이 20톤 실려 있었고요. 승용차는 허리, 다리 골절.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저 정도로. 그리고 자칫 잘못해 2차 사고 이어질 뻔했어요. 아버님은 꼬리뼈 금 가서 5주 진단 받았고요. 이 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빵입니까? 80대 20입니까? 그 중간 90대 10입니까? 투표 시작.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90%,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 90대 10이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디오가 없어서 높아심에서 멈추실 때 미리 비상등 키셨나요? 여쭤봤어요. 아직 답이 없네. 키셨겠죠. 예. 자동차 계기판에 네 이렇게 뭔가 느낌표가 딱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서서히 멈추실 때 당연히 비상등 키셨겠죠. 여기 비상등 깜빡깜빡 하는 건가? 요거 100대 빵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멈춘 지 오래됐어요. 빨리 감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졸음운전은 추정되죠. 졸음운전 아니면 저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장 등의 이유로 갓길에 차를 세웠을 때는 뒤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돼요. 뒤에서 오는 차에게 미리 보일 수 있도록. 근데 졸음운전은 삼각대 안 보여요. 저 뒤에 삼각대 설치 한 100m 뒤에 삼각대 설치했다 하더라도 졸면서 못 보고 와서 그냥 들이받아 그래서 저는 100대 빵이라는 의견입니다. 삼각대 설치는 안 됐지만 지금 막 내리시는 중이니까. 그리고 이 갓길은 일반적인 갓길보다 훨씬 더 넓어요. 다른 데는 갓길에 트레일러 이렇게 딱 들어설 만큼 여유가 없는데 여기는 충분히 하나의 완전 완벽한 하나의 차로예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저 뒤차 운전자한테 왜 들이받았어요? 물어봐야죠. 그럼 깜빡했어요. 그럴 거예요. 깜빡이 졸음운전이죠. 만약에 졸음운전 안 했으면은 스마트폰 받겠죠. 아니면 딴 데 쳐다봤겠죠. 또는 멍하니 이거는 졸음운전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뒤에 삼각대 설치와 무관하게 이번 사고는 100대 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일러 폐차 수준이니까 저거 자차 보험이 없죠. 그러면은 저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분심이 결과를 기다려야 될까요? 일단 분심이 결과 보시고요. 그리고 분심위에서 만약에 100대 빵 아니면은 불박 트레일러 보험사가 소송 가야 되죠. 소송 가면 아버님도 꼭 보조참가 신청해서 100대 빵 판결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판사에 따라서 삼각대 설치 안 했네 그러면서 10% 과실이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90%는 100대 빵 이겨요. 불박차 우회전할 겁니다.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우회전 딱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 뛰어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잠시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보겠습니다.
애기랑 아빠랑 엄마랑 애기랑 있어요. 그래요. 자, 여기서 우회전합니다. 저 보행자 신호지 횡단보도 앞차는 가지만 나는 혹시 모르니까 멈췄어요. 근데 이거 뭐야?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어? 아이코. 이런. 이 차가 어디서 들어와요? 여기 있어요, 여기.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빠지네요. 그래요. 이거 한번 더. 저 2차로 쪽에서, 아니, 저 3차로 직진한 줄 알았는데, 나는 이쪽 횡단보도 좀 보고 있는데, 이 들어온다고, 빵! 아이쿠. 와. 이 차의 특장차, 이거 엄청 길죠? 근데 버스 긴 거 한 12.5m 제일 길고요. 트럭도 한 12m 되는 것도 있죠. 이런 거 더 길든 것 같아요. 한 18m짜리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사고 상대가 나중에 내려서 좀 이따 애기가 막 울어요. 예. 그리고 저 뭔가요? 저 특장차 운전자 내리더니 아니 내 차 깜빡이 킨 거 못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빡이 켰으면 2차로 3차로 가는 줄 알았죠. 그건 100대빵을 인정 못 하겠대요. 어떻습니까? 예. 깜빡이가 그리고 보이나요? 예. 깜빡이가 저 차가 여기 깜빡이 뒤에서 보자. 요거 요 조그만 깜빡이 요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깜빡이 켰잖아요. 그러면서 깜빡이 못 봤어요. 그러는데요. 자, 과연 100대 빵입니까? 불박차 잘못이 있습니까? 100대 빵이 98%, 불박차 일부 잘못 있다가 한 분 계시네요. 예, 저 차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때 왜 빵 안 했어? 이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예. 왜 빵을 1초 전에 했었어야지?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긴 줄을 트럭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2차로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근데 완전히 90도로 꺾여서 이거 그 순간에 내가 요 앞에 헤드를 보지 저 뒤까지 보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갈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아니다 싶으니까 빵 하는 거죠. 빵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때 옆에 뭐가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할 때는 뒤가 안 보이는 거죠. 예. 그 순간에 앞에 보고 뒤에 보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100대 빵이 옳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98%도 100대 빵입니다. 예,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빵이 늦었다? 이거는 빵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중에 막 울어요. 놀래갖고요. 근데 아기 괜찮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아주 어린 아기 같은데요. 그럼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서 아기 자다가 막 깨고 막 그럴 텐데요. 내 아기가 빨리 진정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라면 오른쪽에 차가 없어요. 긴 면은 오른쪽도 다 써야죠. 그리고 옆에 차가 서 있으면 여기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잖아요. 여기 가지 말아야죠. 불박차 그냥 앞차처럼 쑥 갔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여기서는 혹시 보행자가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피고 있는데 차가 들어와.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더니 두두두두두두. 네. 100대 빵. 우리 보험사한테 꼭 이거 100대 빵 못 받으면 안 돼요. 꼭 100대 빵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전봇대하고 가로수하고 어느 게 더 튼튼할까요? 굵기에 따라 다를까요? 여기 전선이 통신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큰 트럭이 가다가 저 줄이 딱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 끊어질까요? 불박차는 대형 펌프카입니다. 불박차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저 차가 차량 높이가 4m 조금 안 돼요. 3.98m. 15톤. 네. 이렇게 쭉 높은 데는 이렇게 해갖고, 펌프가만, 이 차, 일반적으로, 일반 도로에서 4m예요. 4m 넘지 않으면 돼요. 4m에, 2cm 부족합니다. 3.98. 작업하러 들어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나오다가 이 차가 그 통신선, 이렇게 딱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이 높답니다. 이쪽이. 그래서 여기 요쪽에 요거. 요게 갈 때는 운전석 쪽이 전봇대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전봇대 이렇게 선이 약간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여기 운전석 쪽으로 가니까 여기 괜찮은데 나올 때는 거꾸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딱 걸렸대요. 전기줄 또 통신선 이렇게 딱 걸리면 줄이 끊어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어떻게 됐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잘 안 끊어진다고요? 유상균 의원님. 네, 가보죠. 여기 대각선 돼 있는 선. 전봇대 있어요. 아호! 야, 전봇대가 부러지네. 전봇대가 부러졌어요. 야, 전봇대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들어갈 때는 운전석 쪽이 높아서 통과가 되는데 나올 때는 이렇게 비슷한데 딱 걸려갖고요. 어허,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딱 걸린 거예요. 제 차 높이는요, 펌프카 높이는 3.98m, 차량 길이는 15m, 무게는 40톤. 아침에 현장에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는데요. 일 끝나고 나올 때 통신선에 걸려서 전봇대가 부러졌습니다. 맨 뒤에 걸린 것 같습니다. KT에서 관리하는 거래요. 저 도로는 농로 또는 보도이기 때문에 3m로 시공 가능하대요. 일반적으로 저런 전기줄 통신선 가이피디 이따 갈 때 한번 몇 메타 되나 봐. 한 5, 6m는 되지 않나요? 낮은 것도. 보통 그래서 이 박스카 이렇게 해갖고 올려서 이렇게 쭉 올려서 작업하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3m만 하면 돼. 그래서 왜 그걸 끊어놨어? 우리는 법대로 한 거야. 그래서 100% 펌프카 잘못이라고 합니다. 저 도로가 농로 또는 보도로 봐서 통신선 높이가 최저 3m가 맞습니까? 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저게 무슨 농로예요? 옆에 집도 있는데. 자, KT 주장이 맞다면, 자, 차도 다닐 수 있고, 농기계도 다닐 수 있으면, 그건 차도죠. 일반 도로죠. 예, 농로는 그 좁은 그 경운기한테 덜덜덜덜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여하튼, 그러면 설령 저희가 농로, 보도는 아니죠. 그럼 다른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밑에다가 통과 높이 3m 이렇게 써줘야죠. 안전표지판 해줘야죠. 앞으로는 현장 다닐 때 농로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여기 농로예요? 차도예요? 일반 도로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갈 때는 이 운전석 쪽이 높은 이쪽으로 통과했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거꾸로 돼서 이제 못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때나 올 때나 똑같이 그렇게 갔었다는 거예요. 예, 운전석 쪽이 조수석보다 높습니다. 전봇대가 견적이 저거 110만 원 하는군요. 펌프카는 파손된 거 없나요? 통신선은 끊어지지 않았나요? 통신선은 괜찮고 전봇대만 부러졌습니다. 붐에 붙어있는 파이프는 조금 손상됐지만 쓸만합니다. 자, 투표. 통신사 말대로, 예, KT 말대로 통신사는 잘못 없고 펌프카 100% 잘못이다. 통신사도 일부 잘못이 있다. 통신사가 더 잘못했다. 통신사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버스도 다 걸리겠죠. 예. 대형 버스는 저기 가면 딱 걸릴 수 있겠죠. 3m면은 3m 넘는 차가 얼마나 많은데요. 와, 펌프가 100% 잘못이라는 분 한 분 계시네.
펌프가 더 잘못됐다는 분이 16% 있네요. 통신사가 더 잘못됐다가 42%, 통신사 100%가 40%. 이거는요. 통신사 100%냐 아니면 불박차에도 한 20-30%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느낌에 여기는 왜 이렇게 낮어? 저 전기줄 통신선이 이거 좀 불안한데? 근데 들어갈 때는 멀쩡히 들어갔어요. 나올 때도 괜찮을 줄 알았죠. 그렇게 보면 불박차 잘못 없어야 되겠죠. 과연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 전기줄 가는 데마다 전기줄 이거 가다 보면 저런 거 수십 군데 수백 군데 통과하잖아요. 갈 때마다 한 번 서갖고 이걸 재야 될까요? 이거요. 물어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럼 통신사에서 소송 걸어오겠죠. 소송 걸어오면 법원에서 과연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요. 판사한테 그러세요. 아니 이게 농로라고요? 농로 옆에 집이 있어요? 예, 농로 옆에 노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도라고요? 차가 들어갔는데요? 다시 한번. 예. 과연 이게 이 집인지 뭐 목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일반 도로죠. 이게 일반 도로. 일반 도로에 전봇대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전봇대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럼 전봇대 제일 위에 걸려 있어요. 이거 가면서 이거보다 다 봐야 되나요? 자, 여기는 멀쩡해 갔어요. 여기 앞에는 멀쩡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걸렸어요. 여기서 걸리거든. 여기. 네. 저기가 저기는 좀 늘어진 것 같아요. 예. 여기 가다가 예. 천천히 가면서 그걸 다 살펴야 될까요? 저는 통신사 100% 판사에 따라 불박차에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보면서 가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부 잘못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통신사 100%여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촉장 이호연 귀하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명예생명지킴이로 위촉합니다. 이호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분입니다. 이분. 네, 잘생겼어요. 이분이요. 예. 충주의 남한강의 그 다리에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울적해서 다리에서 이렇게 깊은 강을 바라보고 저쪽에 장례식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나쁜 마음 먹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112에 신고해갖고 구해줬던 우리 이호연님 도로의 히어로즈 상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직원들 분들 마음껏 드시라고 이렇게 커피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호연님께서 남을 돕는 게 그냥 몸에 배 있어요. 지난번에 누가 길에 어떤 노인분이 쓰러지셔갖고 그래서 못 움직이는데 자칫하면 지나가는 차가 우회전하는 차에 사고 당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경감봉 2개 들고 다 경찰 올 때까지 119 올 때까지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만일에 투신 자살에 대비해서 또 그분도 구해주시고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차가 왜 이렇게 됐어? 차가 많이 망가졌네요? 저 차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손님을 모시고요. 새벽 1시경이에요. 손님을 모시고 갑니다. 새벽 1시 7분이네요. 근데 뒤에서 흰색 차가 뒤에서 엄청 빠르게 지나가요. 예. 저렇게 빨리 가더니 저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불박 택시보다 엄청 빠르죠. 제한속도 60인데. 지금 빨간 거는 저거예요. 네, 방범용? 속도 감시 카메라, 방범용인가 뭐 그거예요. 예. 아까 그 차 사고 났어요. 이런. 예. 사람이 내리네. 사람 괜찮네. 4명이 내리더래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죠.
이게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저래 된 거네요. 예. 여기 당근대교 사고 났는데 그 경찰관이랑 구급차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장례식장 앞에요. 네 여보세요. 사장님 그 당근 장례식장 앞에서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여기 차 사고 크게 났어요. BMW. 전화가 두 대예요. 네네네. 하나는 개인 거, 하나는 회사 업무용. 네네네. 이렇게 양쪽으로 신고한 거예요. 네, 경광부 들고. 네. 늘 차에 저렇게 두 개씩 갖고 다니세요. 교통정 아까 그 손님들은 아유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택시 세워서 이분들 좀 모셔드리세요. 저희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어요. 시간이 몇 초죠? 아까 사고 났을 때가 7시 아니야 7분 한 8분 됐을까요? 새벽 1시 8분? 네. 근데 8분이네 8분. 그리고 아까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이고 15분 동안 예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차는 시속 100km 이상 되어 보였고요. BMW X4 남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2개로 신고했고요. 제가 모셔다 드려야 될 손님께는 아 여기 좀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다른 택시한테 좀 모셔다 드리라고 그렇게 했고요. 아 그리고 경찰 또 소방 레카 올 때까지 제가 3차로 전체를 혼자서 차를 막고 경광 들고 또 작은 경광봉까지 세워서 아 요것도 보여드리겠네요. 작은 경광봉 세워서 작은 경광봉은 이렇게 이것도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네. 아, 본인 택시에 번쩍번쩍 하면서 그럼 비상등도 켜 있고 번쩍번쩍도 하고 그리고 경광 2개 갖고 이렇게 해서 교통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답니다. 네, 선제 택시의 이호연님 도로 위의 히어로즈 맞습니다. 터널입니다. 터널에서 차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뒤에서 소리가 들리네요. 어떤 소리일까요? 들어보시죠. 삐어삐어삐어삐어삐어? 삐어삐어삐어삐어? 구급차 오네요. 차들이 앞으로 비켜주네요. 자, 양쪽으로 자리를 내줍니다. 예. 네, 큰 차도 작은 차도 전부 다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여주네요. 이렇게 해서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이 터널에서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양쪽으로 쫙 틀어갖고서 저 구급차에 나의 가족이 타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당장 급한 환자가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멋진 영상, 네, 고맙습니다.